다음은 저희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주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개인 사정상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영상으로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약 10분 정도 문제 제기를 해주실 겁니다. 문제 제기 내용은 한국 중소기업은 왜 혁신 주체로 서기 어렵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김주미 박사님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주미입니다. 오늘은 한국 중소기업은 왜 혁신 주체로 설 수 없었나라는 주제로 한 4꼭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현재 중소기업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R&D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초기 창업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입니다. 특히 기술 착업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R&D 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는 대다수가 지금 대기업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대략 2조 2천억 원 정도의 정부 R&D 예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중소기업, 40% 정도가 대기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99%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40%의 예산을 1%인 대기업이 가져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60% 예산 가지고 99%의 사업체가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나눠져야 되는 그 예산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듯 그 정부의 R&D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R&D 사업화율, 성공률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ALD 2010년도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요. 한국의 정부 R&D 사업화 성공률은 30%, 미국의 경우는 약 70%에 달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 단편적인 R&D 초기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한 기업들조차 여러 가지 사실은 그 환상에 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에 성공을 하면 그들이 사업화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중견기업, 대기업으로까지 가는 그 모델을 모든 중소기업이 다 꿈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정부에서 M&A라는 거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역량을 적당한 시점에 M&A를 통해서 성공화를 시켜라는 그런 시그널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가 낮지 않아서 그 M&A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그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이 손쉽게 기술을 탈취할 수 있는 기술 탈취와 기술 인력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 인력 유출과 기술 탈취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내부적인 어떤 능력의 한계, 그리고 긴 장시간의 법정 싸움, 마지막으로 대기업과의 어떤 거래 단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 등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도 기업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영리 추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비자들이 보는 눈을 의식을 해서 감히 그런 행위를 하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 개선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의식 개선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바뀌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뭐 일본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어떤 연성 규범 같은 경우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 혁신 주체로 설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중소기업의 그 인적의 질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효율성은 상위권,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통계를 살펴보면요. 2012년에 한국 대기업의 효율성은 7.4, 전체 59개 중 17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4.5위로 59개 중에 5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효율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0.67포인트 정도 악화돼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며 전체 59개 중에서 59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가 대중소기업 간의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중소기업 간의 효율성 격차는 결국은 노동 생산성 그 격차에서 기인을 하고 있고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유입되는 인력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입 인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그 입시 시스템과 맞물려서 중소기업 유입 인력에 굉장히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 시스템은 대다수의 그 조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이미 진로를 결정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조기에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그 한 800개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 시행 결과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보호의 대상자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대기업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가 대등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어떤 나약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근무 환경과 그 다음에 낮은 임금 등 복리후생 등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중소기업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왜곡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때문에 실제 총계 조사에 살펴보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26%, 대기업이 40%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치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특성화고 학생들 중심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그들의 진로를 조금 더 일찍 결정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그 인식 개선 운동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가리키는 선생님,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부모님들까지도 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